이번 시간에는 마비 말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비 말장애의 정의인데요. 마비 말장애란 중추신경계 혹은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비 말장애의 주 원인은 중추신경계일 수도 있고 말초신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살펴보면,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주로 대뇌, 그죠? 대뇌와 척수를 다루고 있고요. 언어치료에서의 말초신경계 하면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CN, Cranial Nerve 12쌍입니다. 그죠?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디가 원인이 돼서 특정 말 소리 장애가 나는지 이야기할 때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관장하는 말 산출 근육 조절의 장애다라고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말 산출과 관련된 근육 조절의 장애입니다. 즉 마비 말장애는 랭귀지 디소더가 아니라 스피치 디소더입니다. 말장애입니다. 말소리 장애. 그러니까 근육과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감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어증과 반대되는 실어증은 랭귀지 디소더죠. 랭귀지는 언어니까 문법이라든지 어휘 이런 것이 중요하다면, 말소리 장애는 정말로 말소리, 스피치에 관한 장애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주로 근육 조절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정의가 이제 말 산출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장애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말 산출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우리는 말장애라고, 마비 말장애라고 합니다. 특히 근육의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마비 말장애는 이제 조금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행증입니다. 말실행증. 말실행증은 다른 챕터에서 다룰 텐데요. 마비 말장애가 함께 운동구어장애, 모터스피치 디소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운동구어장애라고 분류하는데, 이 말실행증은 주로 근육에 문제가 없이 랭귀지 프로그래밍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마비 말장애는 근육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인은 뇌졸중이 주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혈관성 뇌혈관 사고가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혈성 뇌졸중, 비출혈성 뇌졸중, 동맥류 파열, 저산소 뇌병증, 이런 것들이 마비 말장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염증성 척수염이나 수막염, 뇌종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신경계 손상으로 한 46%가 주로 마비 말장애를 보인다고 합니다. 마비 말장애 하면 이제 유형 분류를 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7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를 분류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대비되는 것들, 그러니까 비교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경직형 마비 말장애, 스패스틱 디사스리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우리가 원인을 상위 운동 신경원 손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양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양측 상위 운동 신경원의 손상인데요. 상위 운동 신경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오네요. 양측 상부 운동 신경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중추신경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양측 상부 운동 신경원을 갖다가 중추신경계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와 대비되는 것, 비교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죠? 이완요.
마비 말장애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플래시드 디사스리라고 하고요. 요 부분은 하위 운동신경원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 말초신경계의 손상입니다. 말초신경계는 12쌍의 뇌신경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직형 마비 말장애를 자세히 설명한 직접 회로, 그죠? 직접 활성화 회로와 간접 활성화 회로 둘 다 손상되었을 때 우리가 경직형 마비 말장애라고 합니다. 이 경직형 마비 말장애는 근육이 뻣뻣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굉장히 힘을 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준 상태에서 말하다 보면 쥐어 짜는 음질, 목소리가 나는 거죠. 성대에 힘을 주고 꽉 닫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경우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 상위 운동신경원 손상을 받으면 이런 음질이 나타납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쥐어 짜는 음질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뭐 자음이 부족한 것은 대부분의 7개의 대부분의 이제 마비 말장애 같은 공통적인 특성이니까요. 부정확한 자음, 모음 이거는 그냥 마비 말장애 공통된 특성이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느린 말속도 있는데 느린 말속도는 대부분의 마비 말장애 다 갖고 있습니다. 딱 하나를 제외하는 것은 예외인 것이 하나 7개 중에 예외인 것이 하나가 과소운동형 마비 말장애 과소운동형의 대표적인 질병이 파킨슨이다. 그죠? 파킨슨병이다. 그죠? 예. 말소리가 빠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다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대부분의 마비 말장애 환자들이 다 느립니다. 하나 빼고 뭐라고요? 과소운동형 마비 말장애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보면 일시적인 과다비성이다. 이제 대부분 이제 마비 말장애 환자들이 과다비성을 대부분은 다 보여요. 근데 일시적이다 이 말을 붙는 건 딱 하나 경직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직형은 어떻다 그러죠? 근육이 뻣뻣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힘을 꽉 준 상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구계죠. 영구계가 뻣뻣하게 힘을 못 주고 겨우겨우 느리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영구계가 뻣뻣해서 천천히 움직이다 갑자기 탁 하고 올라가면은 연인두 폐쇄가 일어나죠. 인두도 들어오고, 그래서 연인두 폐쇄가 딱 이루어지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말을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구계를 이야기할 때는 일시적인 이 말이 붙습니다. 요걸 기억해 두시고, 일시적인 과다비성 하면 경직형 마비 말장애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과장된 반사, 짧은 구, 힘이 들어가니까 산소 소모, 기류의 소모량이 너무 많고 근육의 움직임이 느리니까 말소리가 짧아지는 거고요. 모음 왜곡 나타나고요. 그죠? 자음 왜곡도 나타나고 대부분의 마비 말장애 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어떻게 해요? 규칙적인 교대 운동 DDK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SMR과 AMR. SMR은 시리얼이니까 교대 운동 중에 연속적으로 퍼터커를 하는 거를 하나라고 하고 AMR은 퍼만 1분 동안 몇 개를 하냐 이거죠. 퍼퍼퍼퍼퍼퍼 얼만큼 빨리 규칙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터터터터터 커커커커커 이렇게 연습하는 걸 alternative 또 motion rate라고 해서 motor rate라고 하나요? 이렇게 검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DDK라고 부릅니다. 교대 운동 속도. 이 속도가 느리다. 대부분 다 느리고 하나 빠르다 그랬죠. 누구죠? 예, 과소 운동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대비되는 이완형 마비 말장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마비 말장애는 뭐가 손상되었다고요? 하부 운동신경원이 손상되었습니다. 하부 운동신경원을 다른 말로 우리는 말초신경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말초신경계는 두 가지가 신경계 전체를 보면은 말초신경계에서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체성계는 이제 뇌신경 12쌍과
척수신경계 31상인데요. 우리가 언어치료에서는 12상의 뇌신경 우리가 대부분 안다 그죠. 이거를 말소리에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상으로 일어났는데 보시면은 원인이 바이러스 감염, 종양 뭐 이런 것들의 뇌간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하위 운동신경원에서 발생한다. 어디? 발주신경계. 그래서 보면 지속적인 과다비성입니다. 앞에 나왔던 경직형은 근육이 뻣뻣해서 영구개가 다치는데 연륜두 폐쇄가 일어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말을 시작할 때 일시적으로 앞에 과다비성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반면 플래시드는 근육에 힘이 없어서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느리게 움직이거나 움직여도 완벽하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과대비성이 나타납니다. 즉 연유두 폐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비강 유출이 많겠죠. 과다비성이나 비강 유출이나 그리고 지속적인 숨 새는 소리가 난다 이러면 성대가 닫혀야 되죠, 그죠? 성대가 서로 닫혀야 깨끗한 음성이 나올 텐데 이거는 힘이 없어서 꽉 닫히지 못하니까 숨 새는 소리, 기식성 발성이 계속 나타납니다. 부정확한 자궁은 모든 말장애가 비슷하다고 그랬고요. 가청흡기 그러니까 이것도 속도가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고 힘도 없다니까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성대가 떨리는 가청흡기가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거친 음질 그죠? 그리고 근육 긴장이 저하되어 있다. 이게 반대가 앞에 나온 경직기는 뻣뻣하다. 근데 강직과 경직이 있죠. 앞에는 누구와요? 예, 경직형 말장애요. 이중 음도도 나타나고 단음도 단강도. 그러니까 글라이드처럼 소리를 높은 음, 낮은 음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힘이 없어서 뭐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직형과 이완형을 비교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면 굉장히 쉽게 이 두 마비 말장애의 특성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과소운동형 마비 말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운동형과 우리가 대비할 것은 비교해서 볼 것은 과다운동형인데요. 과소운동형과 과다운동형은 같은 부위에 손상이 있습니다. 기저핵 회로라고 합니다. 기저핵에는 여러 핵들이 있습니다. 이 핵에는 복잡한 연결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피라미드 트랙을 통해서 수의적인 명령이 쭉 내려가지만 이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근육의 힘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움직임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컨트롤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면 일부의 정보가 내려와서 기저회로를 순환하면서 서로 조율을 해 갑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 컨트롤이. 여기에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때 이 부위에 손상될 때 어떤 때는 과소운동형의 특성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과다운동형 특성이 나타납니다. 손상 부위는 비슷하지만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마비 말장애는 손상 부위가 거의 비슷하다. 기저핵 회로, 기저핵의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과소운동형을 먼저 살펴보면 과소운동형 하이포키네틱 낮은 운동성이죠.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움직임이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짧고 급한 말을 한다. 즉 말 속도가 어떠죠? 빠르다. 이거는 기억해 둘 만한 부분이죠. 마비 말장애가 대부분 느립니다. 근육이 뻣뻣하던가 힘이 너무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 힘이 너무 없던가 뭐 과동이 너무 유동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말 속도가 느린데 딱 하나 말소리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과소운동형 마비 말장애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시 진전 이런 것들인데 이걸 요동구 두 개 정도로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어떻게 하죠? 휴식시 진전, 필 롤링이라고 해서 손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고 급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범위가 좁아졌죠. 그러니까 크게 못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가고 말을 조음을 해버리는 거죠. 운동을 조금
그러니까 정확한 조음 위치에 가서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말 속도는 빠르고 급하고 조음은 정확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말 엉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파킨슨병 환자의 특징이죠. 파킨슨병 환자의 다른 운동적 특성을 보면 어떠냐면 소자증, 글씨를 너무 작게 씁니다. 왜? 운동성이 범위가 줄어다 보니까 크게 쓰질 못합니다. 글씨를 작게 쓰는가? 그리고 걸을 때 보면 보폭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많이 못 들어 올려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서 앞으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앞으로 구부리고 천천히 짧은 보폭으로 빠르게 걷습니다. 예. 요게 이제 파킨슨병인데 우리가 과소운동형 하면 파킨슨병을 생각하면서 이런 특성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단조로운 음성 크기. 예, 우리가 원하는 높낮이를 조절을 못하겠죠. 크기를. 왜? 운동 범위가 접었어. 그러니까 호흡류도 크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빠른 말 속도 있네요. 급한 말, 좋은 말 속도, 발성 부전, 이제 소리를 잘 못 내는 거, 소자증 요거 기억해 두시고, 말 뭉침, 예, 말이 빠르다 보니까 뭐 각 음소별로 겹치다 보니까 말 뭉침 현상이 나왔습니다. 여기 용어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용어들을 한 번씩 잘 기억해 두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마비 말자의 유행에 따른 말 유형을 갖다가 용어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질병은 파킨슨병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과소운동형 마비 말장애 하면 파킨슨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운동적 말 특성을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연장 발성이 어떡하죠? 감소하죠. 이거는 뭐 앞부분에도 발성 부전 뭐 이런 것과도 연결되겠다. 그죠? 운율이 저하되겠죠. 왜? 이런 것들이 적으니까 호흡량이 적으니까 말소리도 크게 높나지 못하고 운동성, 성대를 닫았다 열었다 신장해야 이제 높은 음이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잘 못하겠죠. 부적절한 쉼이 자초 나타난다. 왜? 숨이 딸리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과다 운동량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번 비교해 가면서 어떤 거냐. 과다 운동량이라고 하면 같이 기저핵회로 손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저핵회가 워낙 복잡해서 어디를 다쳤을 때 과다, 과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기저핵을 다쳤을 때는 과다나 과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과다 운동형의 말 특성은 보면 갑작스럽고 불수의적으로 목적 없이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걸 들으면 기억나는 게 뭐죠? 헌팅턴 병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코리아 있죠. 코리아 뭐 이런 거 무정의 운동 그죠? 무도병이죠. 무도병. 춤추듯이 가만히 쓰려고 해도 춤을 추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팔, 다리, 목, 얼굴 이런 것들이 운동이 컨트롤 안 되다 보니까 스탑을 못하니까 막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흡기와 호흡기. 뭐 항상 이제 과다 운동은 갑작스럽다는 거죠. 거친 음성, 쥐어짜는 소리. 이거는 쥐어짜는 소리 앞쪽에서 말하는 거죠. 과다하게 성대를 닫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기복이 심한 운율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운율이 대부분 평평한데 얘들만 원하지 않게 그죠? 운동성처럼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것도 성대, 내전, 신장 이런 게 불수의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과다 비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연속 발화와 교대 운동 과제에서 말 속도가 감소한다. 하나 빠르다 그래서 과소 운동량 그죠? 대표적인 증은 뚜레증이나 헌팅턴 무도병이다. 무도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다 운동형 마비 말장애를 기억해 두신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죠? 경직형과 유한형, 과소운동형과 과다운동형. 이거는 조금 이렇게 특정 질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실조형 마비 말장애, 실조, 어택식이라고 해서 손해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비 말장애입니다. 실조, 운동의 협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 우리가 운동 협응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러한 운동 회로의 손상이다 보니까 운동 협응이 제대로 안 돼서 마비 말장애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성이
비일관적인 자음 오류 항상 다르게 나타나는 거. 어떤 때는 바르게 했다가 어떤 때는 틀린 것도 계속 다르게 틀린다는 거죠. 다른 마비 말장애들은 이 근육의 움직임이 너무 힘이 없거나 너무 뻣뻣하거나 이래서 말을 하다 보면 어떡하죠? 항상 같은 방법으로 틀린데 실주형 마비 말장애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규칙적으로 조음이 붕괴되고 왜 운동 협응이 안 돼서요. 불규칙적인 DDK가 나타난다. DDK는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MR과 AMR.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간별 진단, 마비 말장애가 말실행증 간별 진단할 때 이거를 잘 많이 쓴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과도한 음성 크기의 변동, 과다 운동량하고 비슷하다, 그죠? 운율 장애, 실조형이니까 이제 협응이 안 되면 운율이 잘 안 맞고 음소를 연장해 가면서 말을 하죠. 왜 자기가 틀린 걸 알으니까. 활동 시 진전이 나타나고 운동 거리 조절에 이상이 있고 전반적으로 느린 말 속도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조형의 대표적인 특성은 뭐죠? 손해의 손상이고 그리고 운동 협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일관적인 자음 오류, 불규칙적인 조음 붕괴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측 상부 운동신경원 마비 말장애입니다. 조금 전에는 제일 경직형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양측, 그죠? 이거는 편측,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의 뭐죠? 상위 운동면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 마비 말장애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완전히 근육이 뻣뻣해지는 양측 손상으로 인해서 뻣뻣해지는 게 아니라 약증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앞쪽에서 양측이라는 게 다이렉트와 간접 다이렉트, 비다이렉트, 그죠? 이 두 개의 손상으로 인했을 때 경직형 마비 말장애 나타나는데 이건 한쪽만 손상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가 상위 운동신경원의 손상 볼 때 한쪽에서 70, 다른 쪽에서 30 정도 받는다면 양쪽 모두에서 신경 명령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쪽이 손상되었을 때는 그나마 경미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측 상부 운동의 손상이다 이러면 약증, 그렇죠? 경미하다. 그러니까 경미한 조음 불규칙성, 느리거나 정상적인 말 속도, 느릴 수도 있고 거의 정상에 가까운 말 속도를 나타내고요. 간헐적 공명장애 비강 유출을 보이고요. 거칠고 쥐어짜는 음질은 비슷해요. 앞에는 그죠? 과다비성과 가청흡기가 나타. 안면마비, 혀해약, 사지약화, 마비, 감각손실 등을 초래하지만 아주 경미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마지막으로 혼합형 마비 말장애인데요. 혼합형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개 이상의 마비 말장애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혼합형 마비 말장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수초 탈락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수초라는 게 미엘린 시트 아시죠? 축삭을 감싸는 단백질, 신경 전달을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러한 수초들이 탈락해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백질은 뭐로죠? 여러 혈의 수초 탈락을 일으켜 복합적인 질환을 말하는데요. 마비 말장애 두 가지 유형 이상이 섞여서 나타나는 것, 이게 혼합형 마비 말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질병이 있는데요. 하나는 근위축성 측삭증후군,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경직형과 이완형이 한꺼번에, 이 둘은 반대되는 특성이다, 그죠? 그렇지만 얘들은 이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이 두 개가 한쪽은 뻣뻣하고 한쪽은 흠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는 거. 다발성 경화증도 추초 탈락이 주 원인이 되는 건데 실조형과 경직형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조금 질병을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경직형과 실조형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다발성. 경직형과 이완형이 나타난다. 근위축성 측삭증후군.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사지의 감각 이상으로 나타나고요. 복시,
두 개로 보이는 거죠. 시야가. 뭐 시야가 흐려짐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산하고 안구 진탕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마비 말장애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말 특성 그리고 다른 마비 말장애와 비교해서 어떻게 구분해내는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